자, 저는 검찰도 아니고, 저는 얼마 전까지 검찰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의 상황에서 검찰이 유일하게 지금 문 정권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검찰이 싸우는 부분에 대해 그것이 옳으니 그러니 제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이, 적어도 대한민국에 검찰이 많았는데 지금 저는 윤석열 검찰만큼 그래도 항시 집권 정당이 부패를 저지르고 무리수를 저지른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 2년, 3년 차에 중간에 검찰이 정권의 선을 긋고 정권의 비리와 부패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들고 나서서 싸운 쪽이 있느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부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집회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검찰 사수 집회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오늘 생방송에서도 말했다시피 수요일 날 오후 6시 반에 집회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고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문 정권에 대항해서 적당히 싸우다가 끝나는 역할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아마 윤으로서는 싸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싸우다가 끝까지 가게 되면 본인은 한국에서 보기 드문 영웅이 되거나 아니면 정치인으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쯤에서 굽히고 이렇게 꼬리를 내리게 되면 지금까지 검찰이 했던 일이나 지금까지 윤석열이 보여온 민주주의의 수호자 역할은 그야말로 우습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과 또 그의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핵심 간부들은 이쯤에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들에 대해 과감한 응원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시작은 검찰에 대한 이 정권의 칼대기를 피하기 위해서 했지만 하다 보니 이것은 검찰에 대한 정권의 칼대기를 넘어서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수호하는 수호자 역할로서 검찰이 지금 가게 된 겁니다. 세상에 벌어진 모든 미담이나 또 전설적인 일화 중에 모든 것이 다 고귀하고 숭고한 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그런 사명감이나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가 역사상으로도 대부분의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절대로 여기서 그만두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최근에 추미애 측근의 오자 해동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2017년 10월 11일 있었던 오자 해동에 대한 수사는 지금 정권은 자신들의 개혁 의지를 흠집내는 시도라 하는데, 아니 선거에 개입해서 대표의 측근,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그의 똘마니 경찰까지 다 붙여서 장난을 친 것이 이게 무슨 개혁 의지입니까? 자, 그래서 추가 장관할 때 대표 비서실에 있었던 정진우가 청와대 인사한테 송철호를 소개했고, 송철호, 송병기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당시 함께 왜 만났는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일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당에서 지금 금요일 날 정진우의 2017년 일정을 공개했는데 2017년 9월 26일 일정표에 11시에 더민주 정당발전위원장 최재성 전 의원 면담, 그리고
경남 지역 내년 지방선거 대책 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2시 반에 더민주 울산시당 직능위원장 면담, 울산 선거 대책 논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녁 일정으로 오후 6시에 청와대 민정실 관계자와 만찬 돼 있어요. 일정 중에는 송철호 시장과의 회동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일 송철호 2시에 오찬, 내년 울산시장 선거 대비 지역 수건 사업 해결 대책 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추미애 밑에 있던 사람이 하루 동안에 경선 룰을 짜는 당내 핵심 인사를 만나고, 그러니까 최재성이가 하던 더민주 정당발전위원회라는 것이 결국 이 지방선거 관련 룰을 짜던 겁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 청와대 민정실 관계자를 만나는 일정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오늘 한동훈, 박찬호, 배성범 등을 인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관련 사안은 선거법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공안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갖다가 조사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비리를 갖다가 수사하는 부분에만 관련되어 있다. 이러면 옮기면 그게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검찰이 추미애와 관련된 부분을 한동훈, 박찬호, 배성범이 인사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미애에 관한 부분들을 개인 비리보다 선거 비리로 묶어놨다는 겁니다. 사실 추미애 개인 비리 수사를 하더라면 위에 옮겨버리면 이것이 그냥 덮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민주주의 파괴와 관련되는 근본적인 행위를 했던 부분에 추미애 연관성을 엮어놔 버렸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추미애가 울산 선거에 엮여 있냐라는 부분을 잘 주목해야 돼요. 자, 검찰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 정권과 맞짱을 뜰 때 저는 우리들 병원이나 신라젠 같은 문제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추미애 지금 본인에 대한 의혹들이 안 나올 수 있겠느냐. 전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간에도 별의별 이야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앞으로 일파만파 번져갈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우리들 병원 관련해서 신혜선이를 얼마 전에 2차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신혜선이가 지난 12월 10일 고소한 직후에 우리 집회하는 날 12월 20일 날 유튜브 앞 그리고 냄비 대행진 그리고 윤석열 검찰 이 힐링 패스트 하던 날 신혜선을 불러서 1차 조사를 했는데요. 자, 검찰이 신혜선을 2차로 불렀다라는 것은 보통 1차 조사했을 때 어지간히 듣고 그리고 신혜선이가 말한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에 또 2차로 부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신혜선과 심지어 김수경 그리고 이상호 사이에 레스토랑 사업이나 더 나아가서 가톨릭 물품을 판다고 빚을 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다라는 의혹까지도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상호가 1,400억을 빌리면서 자신이 지금 신혜선에게 지금 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15억을 신한은행에 더 빌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왜 빨리 해결하지 않았을까? 불과 몇십억이면 신혜선이나 신한은행과 관련되는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리고 이상호의 빚은 1,000억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1,000억 미만이라 그래요. 그러면 400억이나 돈을 더 빌린 사람이
불과 한 4, 50억이면 신혜성과의 분쟁을 다 마무리 지었을 수 있었을 건데 이 문제를 왜 이상호가 해결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매우 의아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한 내용이 연대 보종에서 빠진 이상호가 2012년에 1,400억을 지금 대출받는데 여건의 핵심이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신라젠 주식이 지금 급락을 했어요. 신라젠 주식이 오늘 보면 지금 6.83%나 빠지면서 급락을 했는데 지금 신라젠이 그 황태호라고 사실상 신라젠의 이 처음에 주도한 사람은 황태호였다고 합니다. 창립자가요. 그래서 문헌상은 나중에 황태호한테 물려받았는데 황태호가 이제 배제됐지요. 근데 이 황태호가 자신에게 스톡 옵션을 지급을 해라 하고 이제 자신의 이후에 신라젠을 맡게 된 문헌상 측 등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근데 이 지금 신라젠이 패소를 해서 전 황태호 대표에게 70억의 자사주를 지급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황태호도 부산대 의대에 나온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황태호가 지금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이겼습니다. 고등법원도 신라젠은 황태호에게 10억과 보통주 50만 주를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황태호가 신라젠을 실제로 설립을 했고 그래서 이 팩사백이라는 약을 이렇게 띄우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생명공학업체 제네렉스와 공동 연구를 하면서 신라젠을 2006년에 설립해서 2008년까지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대표에서 물러난 직후 부산대 의대 교수로 있다가 신라젠의 최고 기술 책임자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컨설턴트로 신라젠의 연관을 계속 끌어왔는데 2012년 4월에는 신라젠이 황태호에게 50만 주를 스톡옵션으로 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라젠은 스톡옵션을 2016년에 취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왜 2016년에 취소를 했을까? 이제 2016년 12월에 상장을 하니 아마 2016년부터 상장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 황태호한테 주기로 했던 스톡옵션이 아까워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황태호가 컨설턴트 및 최고 기술 책임자로 있으면서 임상 결과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해 악성 유언비어를 조성했고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입혀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스톡옵션을 취소했어요. 그런데 황태호는 형 경영진이 회사에 기여해온 나와 의견차를 보이자 아예 배제하려고 스톡옵션을 취소했다며 자기는 스톡옵션으로 취득할 신주 돈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부산대에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태호가 당당한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1심, 2심, 3심에서 다 지금 황태호가 승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라젠 조사해봐라. 고구마 캐기가 될 거다. 국민들이 신라젠을 조사를 언제부터 요구했는데 감감무소식이냐. 대한민국이 부패가 여기 있다. 1조 원 이상 해먹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 신라젠으로 수만 명 이상의 피해가 이렇게 발생했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검찰이 아마 캐비넷에다가 우리들 병원하고 신라젠 관련해서 히든 카드로 이렇게 이런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문재인과 추미애 등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이제 칼을 들이밀게 되면
그야말로 이 폭탄이 터지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검찰이 지금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던져야 된다. 이제 그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